다 같이 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무리 자리인데요. 소개는 다 했지만 전체적으로 소감 다 참여하시고 우리 활동한 거 말고 다른 분들의 활동하시는 이야기 듣는 시간도 흔치는 않죠. 이동수 선생님. 그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어떤 개인 소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끝에서부터 한 번씩 선생님 어떠셨어요? 짧게 이렇게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직도 그냥 고단함이 좀 묻어 계시는 선생님, 정선원 선생님 화이팅! 네. 이동주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시간이 그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네 이렇게만 이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진행에 무리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했었고 또 같이 많이 웃어주시고 붙여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화면을 너무 까맣게 처리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덕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참여하게 된 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진으로 오래 또 박아서 널리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마음껏 즐길 수 없었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또 이게 앞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주 잘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북스타트 가이드북 만들면서도 많이 배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이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도 더 좀 열심히 관심 갖겠습니다. 이은영 선생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뭐 이렇게 한두 개만 뽑아 오시라니까 이렇게 다 답을 하실 네, 작정이세요? 대신 짧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가이드북 그리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영업 비밀이고요. 가이드북 그리면서 힘드신 점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네, 가이드북에 사람이 몇 명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재밌는 질문이시네요. 호랑이가 예끼놈 내 친구 똥퍼 팽입니다. 제가 지은 책이거든요. 책이 더 나올 계획인지요? 나오면 좋겠어요. 온 가족 애독서 고맙습니다. 예, 계속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가이드북에서 눈여겨서 보면 좋겠다는 게 있으실까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고요. 좀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질문하신 분들께서 혹시 제 답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요, 나중에 이 행사 끝나고 따로 말씀해 주세요. 아이를 다 키우시고 가이드북 만드실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한테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질문이셨고요. 네. 매우 복잡합니다. 아까 제가 이 무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의 책임 또 한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전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같은 직종의 아내 결혼을 후회하신 적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1분 이내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공동 작업하면서. 그리고 다시는 공동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아까는 서로 이제 생각이 달라서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요. 좀 더 이렇게 솔직한 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 입장에서는 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예를 들어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옆에서 아내가 와 감동을 해주고 그럴 텐데 같은 업종이다 같은 직종이다 보니까 어떤 그 칭찬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비판? 좀 이렇게 하는 건 더 낫지 않겠어? 하는 좋게 말하면 의견이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지적질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참 힘들다라는 걸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도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했어요. 자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드렸냐면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제 평등 갯불이라는 책이 불평등, 성별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좀 없애자라는 취지로 이제 우리 아내가 제안해서 제가 이제 반성문을 쓴 이제 그런 책인데요. 이제 그때 이제 지금 방금 이 질문에 대한 비슷한 취지로 이제 같은 직종의 아내를 만나서 이제 그런 리스펙이 있다면 참 부족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오히려 나는 우리 아내 말입니다. 따옴표. 오히려 나는 너한테 그림을 보여줄 때 어떤 감탄과 어떤 그런 그 찬사보다는 내가 부족한 점을 좀 네가 알려주고 이러기를 바랐는데 남자들은 참 이상하네. 라고 왜 리스펙을 바라지? 라고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선 남자, 그 이야기 아까 생각나던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반성했고요. 아까 지금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까 맨 처음에 후회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씩씩한 신혜원 선생님하고 아주 감성적이고 마음이 여리신 이은호 선생님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가이드북 이야기 질문에는 다 그냥 넘어가시고 후회 안 한 것만 그냥 얘기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가이드북 그림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윤명희 선생님. 네, 저는 그 북스타트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2002년도에 중랑구에서 하는 걸 방송에서 봤어요. 그때 제가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 아이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 꾸러미는 서울에 있는 어디 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게 좀 한이 됐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우리 아이는 받지 못한 꾸러미가 2009년도에 이제 서천군에서 처음 하면서 그게 계속 남아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스타 때문에 여기 올라간다고 했더니 애들이 우리는 꾸러미도 못 받았잖아. 이 얘기를 여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풀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활동가로서의 북스타트의 여러 의미 중에서 어떤 게 와닿는가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공동육아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육아 지원 운동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많이 중심을 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좋은 거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아마 운영하시는 분이 물어보셨다면 같아요, 선생님하고. 같고요. 혹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쭤보셨다면 지금 이 순간 힘든 건 생각이 안 나요. 늘상 힘들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고요. 지금은 뭐가 좋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북스타트 덕분에 도서관 운영하는 덕분에 이렇게 세아랑 서울라디도 했구나 이런 생각해보면 잘했다 뭐 이런 생각 들어서 이럴 때 뿌듯한 것 같아요. 질문이요. 계속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건가요? 아까 도서관에 세아가 도서관에 언제까지 올 것 같아요? 질문했었죠. 대답 뭐라 그랬어요? 갈 수 있을 때까지. 세아가 대답을 해준 것 같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서관에 가는 힘 닿는 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 선생님 예. 질문 엄청 많은데. 저는 원래 몇 개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다 읽으셔가지고 일단 저한테 제가 보자마자 웃은 게 작업하실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냐고 여쭤는데요. 저는 은행에 통장 들고 돈 찾으러 가거든요. 기계치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다 수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작업하고 있는 것도 집에서 칼로 파고 손으로 문지르고요. 다 가위고 오려서 다시 풀 붙이고 있어서 종종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하나로 신의 경제 온 상태인가 봐요. 프로그램을 자꾸 물으시는데 손으로 하고 있고 그 손으로 하는 것과 여기 잠깐 이거랑 같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림책 혹은 예술 관련 직업 후회하신 적이 없나?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술이 가장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쩌면 또 세상을 전복할 수 있는데도 가장 빠르게 사용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되게 무지한 사람인데 이 예술 덕분에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전 예술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후회하지 않고 저희 집 애들한테 권하고 있어요. 예술가를. 그랬더니 다 같이 굶자고 하는 거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시간, 예술은 오랜 시간 버티고 견뎌야지만 만들어지는 거라 한 사람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을 제가 조금씩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그 만들어진 그림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되게 성장하시는 걸 느끼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림책을 잘 감상할까 이 질문에는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구식해서 많이 열심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게 그 중에 괜찮은 게 나오는 것처럼 많이 보시면 좋은 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이분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관악도서관에서 배웠습니다. 100년 아이는 많이 팔리는지요? 왜냐면 이게 첫 구매자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첫 책 나와서 2월달에 제가 아까 관악도서관 갔잖아요. 책 나온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온 작가용으로 온 책을 보여드렸는데 그걸 뺏어서 가셨거든요. 지금 이게 3월 1일자로 나왔는데 초판이 다 팔렸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제가 3월 1일 초판 날짜인데 재판을 4.19로 해달라고 그래서 4.19 날짜를 찍혀서 2판이 나왔고요. 잘해서 8.15에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저는 제일 강렬했던 질문이 교사 월급 얼마예요? 월급은 통장에 묻었다가 그냥 사라져가지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찍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힘들게 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이번 발표 사실 제천 기저귀 도서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아빠가 참여해야 된다.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이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되죠 라고 했더니 네 그렇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사실 이게 짧은 발표인데 저한테는 그동안 많이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끝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스타트 참여하면서 어떤 순간이 뿌듯하신가요? 이거는 사실 참여할 때는 잘 몰랐거든요. 이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북스타트가 아빠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휴일 아침에 모였었어요. 모이면 이제 엄마들한테 강제로 끌려온 아빠들이 다 졸린 눈으로 앉아가지고 잠 깨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아까 고백했지만 아마 제가 제일 뿌듯했던 순간은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사진 같이 보면서 아이가 아빠랑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저랑 같이 참여했던 아빠들도 여기서 뭐 공유는 안 되겠지만 동일한 경험을 공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랬던 어떤 아이와 했던 친밀했던 기억들이 아이나 아빠한테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다시 기억하게 됐고 뿌듯한 마음을 가장 크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주셨나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보통 아빠거든요. 특히 이제 제 딸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를 저희가 좀 멀어서 차로 이제 통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안 돼서 지금 사준 상황이고 가지고 있고 똑같이 뭐 다른 아이들 또래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저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폭풍우 치는 밤에를 제가 다 스캔해가지고 6권을 같이 읽었어요. 근데 읽을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봤었는데 또 읽어줄까 그랬더니 유튜브가 더 재밌어요. 책은 글자가 있잖아요. 싫은 이야기를 6살짜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아내랑 제가 좀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숙제이고 고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학교에 들렸다가 조회까지 하고 왔어요. 선생님 출장이니까 휴대폰 안 거둘게 그랬더니 환호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힘든데 그래도 순간순간 좀 이렇게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14년 차인데 이렇게 버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들은 좀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서 그리고 아빠에게 아기란 낯선 사람, 두려운 사람 둘째 키울 때 그랬는데 둘째가 이제 말하기 전까지는 업어 키워야 되잖아요. 제가 엄마를 정확히 안 왔었어요. 너무 울고 힘들어서 그때는 이제 좀
아내 대신 제가 아이를 낳는 게 두려웠던 기억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좀 커가지고 저한테 안기는 또 스킨십의 기억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뭐 두려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무리 지어주시죠. 네, 저도 뭐 이거 다는 못하겠고요. 일단 보이는 대로 할게요. 활동가들과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제 힘들었던 기억. 지금 그 활동가분이 그만두셨는데요. 활동가 선생님이 그 시어머니 같이 젊은 엄마들이 왔는데 요건 요래 산대고 저건 저래 산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그 실제로 아기 엄마들이 불만을 저한테 토로했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점점점 우리에게 들이닥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베스트셀러 아마 90년생이 온다. 뭐 그래서 이제 실제로 90년생들이 이제 이 사회를 주도권을 잡게 되고 저는 7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고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활동가 분들도 계속 공부하고 이해하고 해서 이제 이 젊은 엄마들과 잘 이렇게 그 소통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활동가는 정말 많이 힘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거 북스타트 프로그램 이후에 이제 부모 모임 구성이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 육아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제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이런 모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 도서관은 이 후속 모임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자율적인 후속 모임을 결국 포기했어요. 저희 정말 더 이상은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신 어머니들을 저희가 어거지로 묶어 싸매가지고 그것도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뭔가 책놀이 활동을 하는 장이 되셔야 되는데 장도 모두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모이고 싶어 하시지도 잘 않으세요. 그리고 뭐 육아 휴직이 끝나면 다시 사회로 돌아가셔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이 후속 모임에 대해서 모임을 해야겠지만 우리 관악구는 포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사서가 꿈이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주 냉정히 얘기한다면 수능 점수 때문에 맞춰서 사실했어요. 원래 꿈은 저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여기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 나와 계시잖아요. 그 진로지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떤 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근데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인서울에 보내는 그 할당량에 너무 눈이 멀으셔가지고요. 제 수능 점수가 이제 서울교대나 그 경인교대는 안 되지만 춘천교대나 그 청주교대 정도는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맨날 공부만 해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 교대에 가면 그 동네에서만 선생님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말해주셨다면 내가 좀 더 훌륭한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사실 아쉽긴 한데 원래 사서는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책은 좋아했어요. 제가 항상 학교 다닐 때 그 용돈 받으면 매달 책을 한 권씩 샀어요. 그래서 그 전달에 이제 다음 달에 용돈 받으면 무슨 책을 살지 서점에 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권씩을 사서 항상 그 앞에다가 몇 월 며칠에 어디 서점에서 샀고 그 책 등에다 이제 우리 도장 찍듯이 제 도장을 콱콱 찍었거든요. 항상 한 권씩 매달 책을 사서 읽었던. 그래서 이제 문헌정보학과를 결국 가게 됐지만 가고 나서 사서가 된 거를 후회하지는 않고요. 재밌어요. 지금도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시 1분이라서 전 여기서 마칩니다. 정말 제아의 고수들의 생생한 극복기, 분투기, 막 또 그 과정에 그 피땀 흘린 여러 가지 눈물 어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아빠, 작가도 만만치 않고 현장 사서 선생님 또 마을 활동가 할 것 없이 이렇게 해서 북스타트가 또 차곡차곡 그 과정 또 토양을 일구고 또 무언가를 그 위에 쌓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또 아쉬우신 분들 한두 분 있으시잖아요. 또 그냥 가기 너무 섭섭한 분
딱 여기에 한 분, 두 분까지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네. 마이크 안 가도 큰 소리로. 앉아서 얘기해. 네네. 저는 이제 여기 그 엄마 시민인데요. 어제 이제 동작도서관에서 이제 포스터를 보고 이제 알게 됐어요. 와가지고 이제 다른 엄마한테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원래 이제 신랑이랑 애기랑 같이 올려다가 애기는 자가지고 전화 오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이렇게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육아자로서도 너무 재밌었던 세미나였고. 그리고 오늘 너무 가이드북도 제가 어른이지만 너무 이해하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그림에 있어서 좋았고 그 어린이 3명 보면서 나도 저렇게 키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김재 작가님 책 보면서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작가 책이 있다는 것도 너무 깨닫게 됐고 이제 그 선생님 그 아빠 북스티커를 보면서 제 신랑한테 롤모델로서 쉽진 않죠. 이제 강학구 도서관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몇 번 갔었는데 선생님을 더 바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랬는데 이게 저는 이제 출산 전에도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북스타트에서 알게 됐지만 사실상 출산을 하고 나서 아직 꾸ram을 갖지 못했어요. 이제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사실상 제가 바라는 점이 있는데 어느 분한테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정부 기관 관련된 분이 계시면 좋을 텐데 이게 제가 이제 조비원에서 보면은 어떤 그 영리업체에서 자기 이제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소개 차원에서 가끔 시간을 오시는데 거기 보면 분유회사 기저귀회사가 있는데 풀의 X라고 아실 거예요. 그 영유아 도서 그런 데서 오셔가지고 목적은 책 광고지만 그건 약간 뒤로 까시고 초점 관련 모빌을 이렇게 서비스를 주신다거나 한 30분 내에서 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제가 여기다 와서 들어보니까 차라리 출산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그게 연계가 돼가지고 국가적으로 좀 해주면은 저처럼 도서관에 관심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영리법인의 그런 전직 같은 거 고민하기 전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은 이 모든 일의 배우이자 기획자이신 이경근 총괄실장께서 1차 답변을 해주시고 나중에 문체부 하재열 사무관님과 의논해서 차후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북스타트는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영국은 전체 다 해요. 네, 국가에서 전체 예산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NPO라고 저희 같은 단체, 저희도 NGO 단체거든요.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해요. 근데 일본은 전국 중에 지금 60%까지 잘 올라왔어요. 60%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자체 숫자, 감사합니다. 지자체 숫자로 치면 61%. 그렇지만 출산 아기 숫자로 치면 지금 15%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영국처럼 안 하느냐면요. 일본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더 시민의 자발성,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마음이 많이 모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정책으로 국가 정책으로 하면 이게 이제 왜곡되지 않고 이 정신을 잘 살려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은 도서관 사서님들, 활동가, 여러 지금 운영위원님들, 실행위원님들, 작가님들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때가 되면 저절로 무르익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이제 다 해도 될 때가 됐나 봐. 그럴 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민들의 힘들을 자발적인 힘들을 좀 모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 시민님,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보람차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 시간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진을 찍어야 되는 순서가 남아있습니다.